주제로 진영균 강사님의 강의가 있겠습니다. 진영균 강사님은 현재 대한레슬링협회 국제심판을 맡고 계십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잠깐 벗어도 되겠죠? 네. 자, 반갑습니다. 어제, 그제부터 내일까지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신규로 오신 분도 계시는데 저는 대한민국 레슬링 협회 국제 심판을 맡고 있고 지금 한국조폐공사 레슬링 감독을 맡고 있는 진행균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신규 심판들도 계실 거고 또 여기서도 심판위원도 맡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내가 심판 지구 처음으로 자격증 따셔온 분들 계시죠? 예? 상급, 2급 급수를 따라오신 분 계시죠? 저는 국제심판 세계 레슬링 연맹에서 이사과정 맡은 올림픽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을 가장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심판 자격증이 있어가지고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바로 경기에서는 재판관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심판들이 되겠죠. 그 경기에 배정된 심판이 재판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 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 경기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먼저 심판 철학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철학이란 자기 기준이 자기가 만드는 철학이 삶의 철학이죠. 현대인들은 정신질환에 가대망상증과 피해망상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우리 복싱, 레슬링, 유도 같은 데는 그런 게 더 많죠. 자, 이게 무슨 뜻이고 그러면은 내가 잘할 것 같는데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선수가 잘할 것 같은데 왜 심판에 저렇게 하느냐 그런 생각 많이 들 때가 있죠. 그리고 심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심판 철학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왜 나는 저 좋은데 저 전국체전에 그리고 저 잘하는 선수한테 배정을 안 해주는가? 마음속으로 불만할 때가 있죠. 불만 없습니까? 있죠. 나도 전국체전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들 결승전에 심판도 보고 주심도 보고 이래 하고 싶은데 왜 안 해주는가? 그런 불만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2012년까지 올림픽 심판을 했습니다. 가장 잘 나갈 때죠. 25년 동안 120개국을 돌아다니면서 각종 세계대회, 각종 국제대회, 아시아를 벗어서 유럽을 다 통틀어서 대한민국에서 전 종목에서 최고라면 최고의 심판을 자랑이 아닙니다. 했습니다. 인상도 들었고 또 성질도 다혈질이고 그러다 보니까 유럽인들이 제가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유럽인들이 더 무서운데 그렇지만 심판의 자신감을 가지고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왜 은퇴를 했느냐? 25년 동안 세계를 다니는데 3분의 1은 외국에 가 있어야 돼요. 제가 IOC 올림픽 위원이기 때문에 올림픽에서 심판을 배정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도자도 맡고 있고 너무 지도자를 소홀히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해서 또 제일 잘 나갈 때 은퇴를 해줘야 또 내 다음에 올림픽 심판 꿈꾸는 사람이 있겠죠. 최고의.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심판위원장이 계시고 부위원장이 계시고 위원이 계시는데 저 사람 없으면 다음에 내가 심판위원장 될 것 같는데 저 사람 없으면 내가 심판위원 될 것 같은데 저 사람 없으면 내가 주식을 볼 것 같은데 솔직히 사람마다 그런 욕심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잘 나갈 때 25년을 딱 하다가 은퇴를 했어요. 2012년 런던 올림픽을 거치고 올림픽에 우리 김현우 선수가 레슬링에서 금메달 획득했죠. 여러분 맞습니까? 그때 김현우 선수가 태극기를 흔들 때 내가 대한민국에 심판하다 보니까 태극기를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 경기장 안에. 내가 관중석에서 태극기를 받아서 김현우 선수한테 줬습니다. 우리가 올림픽 금메달 땄기 때문에. 그래서 김현우 선수가 태극기를 흔드는 그게 내가 마지막 올림픽 심판이었어요. 그리고 2년 후에 올림픽이 4년마다 있죠. 네. 2년 후에 제가 후배들도 예했지만은 내가 감독을 좀 하기 위해서 가감하게 제일 잘 나갈 때 은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올림픽 심판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림픽 심판을 시험을 치니까 지금까지 한 명도 안 되고 다 떨어졌어요. 남자 심판은 대한민국에서 2012년 이후에 단 한 명도 올림픽 심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메달이 안 오는 겁니다. 심판도 큰 역할을 하거든요. 정보를 알고 외국에서 저 선수 정보도 알고 다 하잖아요. 작년에 일본 도쿄 올림픽에서 처음으로 우리 레슬링이 노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정말로 안타깝죠. 대한민국 건국 이후 최초로 1976년도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양정모 선수가 전 종목에서 첫 금메달을 획득했죠. 그 전에 나이 드신 분들은 많이 잘 아시겠지만 1966년도 세계 선수권대회에서 대선배님 장창선 대선배님께서 전 종목에서 세계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렇게 레슬링의 맥을 이어서 올림픽의 금메달만 이런 길을 획득했죠. 은메달, 돈메달은 수없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수많은 메달에 효자라고 났지만 불행히도 작년 일본 도쿄 올림픽에서 동메달로 하나 못한 노메달의 수치를 얻었습니다. 그만큼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심판의 역할도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심판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국제시합이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틀림없이 국궁도 세계로 뻗어나는 제가 볼 때 가장 유망한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레슬링이나 복싱이나 유도는 진짜 힘든 운동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은 정부에서 대한체육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수업 다 끝나고 운동을 하라. 선수들 욕하지 마라. 선수들 뭐라 하지 마라. 선수들 운동하기 싫은데 시키면은 뭐라고 합니까? 인격을 무시했다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힘든 운동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홍수아이가 세계 챔피언을 되고 복싱도 이렇게 했지만은 지금은 복싱은 올림픽에 한 명도 나갈 수가 없을 정도로 실력이 없습니다. 예선전에서 다 떨어져버려요. 올림픽은 우리나라 국가대표 된다고 해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세계 6등 안에 들어가야 올림픽 자격을 얻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 1, 2등을 해야 올림픽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계 또 시합이 있습니다. 거기서 1등 선수한테 못다는 사람들만 해서 올림픽 티켓을 주는 겁니다. 그 길을 잇고 있는 게 가장 금메달을 많이 획득한 이런 레슬링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도. 여러분들이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작년에 레슬링, 복싱, 유도, 대한민국이 가장 자랑하는 태권도에서도 금메달을 안 나왔습니다. 왜? 그만큼 힘든 운동이기 때문에. 자, 이때 여러분들 국궁,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국궁 아닙니까? 이 국궁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즐기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운동이 바로 국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참으시고 열심히 하다 보면요, 이 국궁은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아주 멋진 운동 중에 운동이 될 것입니다. 잠깐만 제가 올림픽 심판 볼 때 우리 심판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해서 자네를 잠깐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소리 좀 해주세요. 2012년도 이게 런던 올림픽입니다. 자, 선수를 위해서 심판이 생깁니다. 자, 이것을 보여드리는 것은요, 선수가 가장 긴장할 때가 여러분 언제고 아십니까?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국궁이든 무슨, 자, 말씀하세요. 시작하기 전 시작하기 전이죠. 그렇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선수가 경기장에 들어오기 전에 심판은 모든 것을 준비해서 먼저 가서 기다려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선수는 경기 시작하기 전에 가장 긴장이 돼요. 그런데 딱 시작하면 긴장감이 풀리죠. 여러분들 다 선수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심판은 선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수가 주인공이 되어야죠. 심판은 주인공이 아닙니다. 심판은 그냥 그 경기에 동참해서 내 팬, 네 팬이 없이 동참을 해서 이 경기를 잘 이끌어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비록 제가 했지만은 올림픽 주심입니다. 우리 레슬링에서는 심판장, 주심, 부심이 있고 심판위원이 3명이 앉아있어요. 각 나라가 다르죠. 똑같은 나라는 앉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학연, 지연, 앞으로 많이 바뀌어야 되겠지만은 학연, 지연, 친구 다 인기가 있죠. 한국이니까. 그렇지만은 다행히도 국궁은 정확하게 심판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랑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우리 레슬링은 조금만 내가 봐주고 싶으면은 안으로 기우면은 봐줄 수 있고, 복싱도 마찬가지고 유도도 마찬가지고 태권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저께 월드컵 요즘 계속 하죠. 월드컵 보면은 심판의 성향이 다 다릅니다. 반칙을 잘 잡는 심판이 있고, 반칙을 웬만하면 봐주는 심판이 있고, 경고장을 잘 날리는 심판이 있고, 해당을 잘 내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 어느 하나 어긋나는 건 없어요. 규정에는 분명히 반칙을 쓰면은, 무리한 반칙을 쓰면은 옐로우 카드 주고, 그보다 더 무리하게 하면 레드 카드를 주라고 써야지 이기죠. 안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심판마다 자기 철학이 있습니다. 때로는 심판을 보다가 실수할 수가 있죠.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인간이니까. 그래서 요즘은 비디오 판독하죠.
비디오 판독 보셨죠? 그걸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레슬링이 하도 그런 계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제일 먼저 20년도부터 챌린저 도전자들이죠. 비디오 판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 종목으로 축구까지 지금 비디오 판독이 들어가 있으니까 얼마나 공평한 시대가 오고 있는 겁니까? 우리 국부원 비디오 판독이 있습니까? 네? 아니 비디오 판독이 있냐고. 없습니까? 예. 아직까지는 국군까지는 가지 않지만 앞으로는 틀림없이 비디오 판독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들도 위원들이 있어야 되고 또 누구보다 공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멀어서 안 볼 때도 있죠. 타겟이 멀어서 안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거기 내가 국궁 시합을 보니까 두 분이서가 있더라고요. 두 분이. 부심입니까? 아, 주심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또 관행 심판이 있어요. 관역 심판이 있더라고요. 두 분이. 그런데 거기서 보고 선에 그걸 애매할 때 뭐 10점, 9점 나누면은 멀리서는 아, 이거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걔도 옆에까지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충분히 글을 올 가능성도 많고 또 국궁협회에서도 많은 또 발전하는 그런 국궁협회가 되겠죠. 그래야 발전을 해야 또 따라갈 수가 있는, 세계를 앞서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는 컴퓨터를 모르고 컸기 때문에 손 가지고 다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21세기는 디지털 시대입니다. 컴퓨터가 없으면 단 하나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죠. 여기 계신 연세 드신 분들은 나도 마찬가지로 그 컴퓨터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젊은 지도자들은 그 컴퓨터들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심판들 마찬가지고. 그러면 우리 규정도 거기 맞게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혼자는 변화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심판의 자세에서는요, 먼저 선수와 관중과 종련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인격을 갖춰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가장 정확하게 빠르게 내가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 심판 들어가면은 뭐 정확하게 하니까 믿을 수 있다 하다 보면은 불만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은 스포츠에 대한 애착심이 있어야 됩니다. 경기에도 내가 봉사하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매 아무리 적은 시합도 진지함을 갖고 심판에 임해야 아주 훌륭한 심판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적은 시합이든 큰 시합이든 올림픽이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경기에 임하여 훌륭한 심판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국궁이 얼마 후에 우리 회장님이나 협회 임원들이 국제시합을 만들고 그리고 더 발전해서 아시안게임을 만들고 올림픽을 만들면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최고의 세계 최고의 심판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국궁은 한국서 시작했기 때문에 심판 용어가 다 한국어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한국서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어나 러시아어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저 심판을 보면서도 영어나 러시아를 못하면요 심판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가면은 필기시험을 치게 되어 있어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 국궁이 발전해서 곧 제가 볼 때는 빨리 발전할 것입니다. 국제시합 아시아게임 하면 여러분들이 세계 최고의 나보다 훨씬 나은 심판들이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이 심판장에 가가지고 재미삼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심판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 경기에 대한 판사, 재판관이라고 말씀드렸죠. 저도 항상 이 자신감을 사고 있습니다. 제가 세계 레슬링 연맹에서 유일하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올림픽 심판 이 자격증이 너무나 태극까지 있잖아요.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국궁 심판의 자부심을 가지면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협회에서 중요한 시합 그리고 백악관 심판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절대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훌륭한 심판도 할 수 없고, 그리고 아주 라이벌질이죠. 그런 심판도 볼 수가 없습니다. 공부 2등하는 사람이 1등하는 학생이 없어지면 좋겠다. 그러면은 내가 1등을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죠. 우리도 내가 레슬링 선수를 거쳤지만 저도 어릴 때는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 1등만 없으면 내가 1등 할 건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1등이 한층 올라가면요, 다른 선수가 치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내가 1등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그 1등 선수를 이겨야만 진정한 챔피언이 되는 겁니다.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들이 말이야 다 해먹고 말이야 우리는 하도 못하고 이런 생각을 가진 심판들이 있습니다. 절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저 사람보다 더 멋지게, 저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남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선수가 인정해주고 지도자들이 인정을 해주면요, 협회에서는 그 심판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네.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심판 자격증만 있어도 대한민국 국궁 심판이구나 인정을 다 받아요. 자랑스러운 겁니다. 요즘은 자격증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도 안 빠지고 이렇게 앉아서 제주도에서, 전라도에서, 경상도에서, 인천에서 이렇게 오셔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겁니다. 저는 심판은 제가 빨리 걷지만은 여러분들은 나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 계시죠? 자, 한갑 넘으신 분. 네, 저도 한갑이 넘었습니다. 제가 보기보다 제가 한갑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저는 지도자를 하고 있습니다. 왜? 레슬링을 사랑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선수도 6명의 그레코 로마네 국가대표가 있는데 올해 제 선수 3명이 작년에 아시아게임이었죠. 작년에 아시아게임을 해야 되는데 올해구나. 올해 해야 되는데 내년으로 넘어왔습니다. 내년 북경 아시아게임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올해 9월달에 해야 될 것을 1년을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게도 아시아게임 국가대표 선발된 선수들이 12월 14일부터 강원도 양구에서 다시 국가대표 아시아게임
선발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국가대표는 꽤 오랫동안 하시는 줄 아시죠? 뭐 김연아나 뭐 유명한 선수 보면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치열한 경기를 해서 1년에 한 번씩 거연도 국가대표 선수를 뽑는 겁니다. 아무리 잘하는 선수도 공짜가 없습니다. 해마다 국가대표 선발전을 전 종목에서 시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매일 1등 하다가 올림픽 있는 기간에 재수없어서 다치다든지 내 몸이 안 좋다든지 그런 선수들이 아주 흔하게 많이 오죠. 그것도 운이고 또 그 선수가 올림픽하고 인간이 없는 겁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엄청 잘하는 선수가 딱 그 해만 4년에 한 번씩 아시안게임 올림픽이 있습니다. 그 해만은 이게 부상이나 내 컨디션이 안 좋아서 딱 져버립니다. 우리 저기 축구 선수 중에서 김동국이가 그랬죠. 김동국 지금 뭐 어떻게 했지만 이동국이죠. 아 죄송합니다. 성을 바꿔서 김씨는 좋아하겠는데 이씨는 싫어하겠네요. 이동국이가 좀 그런 케이스죠. 우리 레슬링, 역도, 복싱, 유도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보다 보면은 우리 레슬링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흥도 똑같아요. 첫판에 세계 1등 선수와 2등 선수가 경기를 해버려요. 대진포가 잘 못 나와서 불치는 절전합니다. 1등과 2등은 종이 한 장 차이기 때문에 누가 이길지 몰라요. 둘이서 3분 예전 동안 6분 동안 젖먹던 힘을 다 쏟아내요. 첫 판이니까. 그런데 2등 선수가 1등 선수를 이겼어요. 불행히도 우리 경기는 15분 후에 다시 경기를 합니다. 1등과 2등이 첫 판에 붙었어. 힘을 다 빼버렸습니다. 그런데 4등 선수하고 그다음에 붙으니까 체력이 고갈래가 절대가 많습니다. 그게 바로 올림픽입니다. 다른 시합은 안 그래요. 올림픽만 유일하게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상이 많죠. 부상이 많으면 이겨놨고 햄스트링이나 팔이나 다친 선수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올림픽 금메달은 하느님이 정해준 자만이 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국궁을 이야기하다가 내가 왜 올림픽을 얘기하냐?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올림픽보다 아시안게임보다 더 훌륭한 국궁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비록 레슬링 했지만 정말로 앞으로 어떤 종목이 살아날 것인가 연구를 많이 합니다. 저도 공부도 많이 해보고 앞으로 스포츠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게 보니까요. 무형문화재 142호 우리 꿈이 앞으로 가장 즐기면서 그리고 신체 건강, 정신 건강 모든 것을 다 갖춘 이 국궁이 가장 활성화가 잘 될 것 같은 그런 걸 제가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선수가 많이 나오고 또 젊은 선수들이 많이 나올 때 재판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가장 훌륭한 재판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그리고 심판을 할 때요, 선수가 주인공이지 내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무조건 심판은 선수를 도와준다. 그리고 심판은 천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천사. 그만큼 천사는 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보호해 주죠. 심판은 선수를 천사라는 생각을 가지고 심판을 보시면은 그 심판이 가장 훌륭한 심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공장은 넓잖아요. 내가 심판이라고 해서 선수에만 집중해야지 주위를 보고 관중을 보고 다른 걸 생각하면요 부상도 당할 수가 있고 또 내가 거기에 떠서 점수도 잘못 기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시야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 시합에만 몰두로 해야 됩니다. 절대 심판은 주인공이 아니고 선수가 주인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심판의 3대 역할이라. 자, 내가 써놨죠. 한번 읽어보면 좋습니다.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된다. 여러분들 오케스트라 보면 음악이 쫙 부드럽게 막 진짜 삐소리 한번 안 하면서 흘러가죠. 그래서 심판이 그 경기를 매끄럽게 넘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지휘자다 이런 마음으로 보시면은 정말로 국궁협회에서 인정해주는 아무 문제 없이 바람이 불든 눈이 오든 비가 오든 항상 연습을 많이 하셔서 그걸 대비해서 생각하면은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그 경기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교통이 복잡할 때 교통수경이 있으면은 사고 없이 잘 정리가 되죠. 그것처럼 심판이 역할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심판은 비가 온다. 비가 오도 경기는 하죠. 그렇습니다. 비가 오나 비 오나 할 때는 전혀 흔들리지 말고 이 경기를 내가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평상시에 연습을 통해서 마음가짐을 통해서 하다 보면은 순조롭게 그 경기를 잘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경기장의 템포도 여러분들 정해지가 있죠. 한없이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몇 분 안에 3초, 그러니까 3초에 내가 3초 안에 안 쏜다고 해서 선수를 절대 다 같이 쓰면 안 됩니다. 내가 심판에 불안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심판은 차분해야 선수들도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볼 때, 이게 힘들다. 기쁘지가 않다. 이럴 때는요, 과감하게 심판복을 벗으십시오. 심판의 자부심을 버리는 거니까. 내가 심판을 즐기면서 보는 심판이 가장 유능한 심판이기 때문에 힘들다, 내가 못하겠다, 이런 심판들은 절대 심판을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다 보면 사고가 생깁니다. 그리고 항상 심판은 자기가 선수만큼은 아니지만 체력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내가 체력 훈련을 하고 내 마음가짐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릴 때 보면 체력은 능력이다, 이런 표가 많이 있었죠.
지금은 그런 표가 없습니다. 심판을 볼 때 내가 체력이 없어서 허리가 아파서 안 한다든지 혹시 몸이 아파서 쓰러진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그 경기는 엉망진창이 되죠. 그래서 항상 심판들은 술을 아무리 드셔도 좋습니다. 밥을 아무리 드셔도 좋아요. 그렇지만 평상시에 그 경기장이 매끄럽게 끝날 때까지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체력을 보강해야 합니다. 그래서 심판들도 운동을 하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심판들 75%가 설문조사를 해보니까요,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택하더라고요. 그만큼 심판들의 자부심을 가지고 미국 사람들은 심판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정을 낼 때는요, 눈치를 보지 마시고 판정을 내려야 됩니다. 단호하게! 그냥 두 명이 있잖아요. 부심이 두 명이라 그랬죠. 부심이 나는 이게 몇 점이다. 이는 몇 점입니다. 그렇게 조율해가지고 판정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눈치 보고 이게 애매하니까 이러다 보면은 밖에서 보는 분도 의심하고 협회의 심판위원장도 죽어들어봐라. 그러면 낙제점입니다. 낙제점. 실수는 할 수 있지만 빠르게 정확하게 내가 본대로 판정을 하면 가장 훌륭한 심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을 보다가 혹시 내가 전에 실수한 게 있다. 이러신 분들도 있습니까? 실수도 있죠. 그런 분들은 앞에 이전에 판정은 절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상황만 판단을 하면은 아주 간단하고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최고의 심판들은 자기 자신의 역할에 만족하고 즐기며 좋은 판정, 그러니까 명확한 빠른 판정을 위해서 연습도 하고 체력도 기르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6시 20분까지 강의하게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내가 원래 1시간 반에 되는데 6시 20분까지 하려고 하니까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되겠죠. 심판의 자질 향상을 위해 각종 연수회나 학대 및 체계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이 연수회를 해야 됩니다. 왜? 국궁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연수회를 각 시도 회장님께서 우리 차장님 계시지만 협회에다가 좋은 아이디어를 넣어서 각 시도의 훌륭한 지도자들 연수회를 많이 거치면은 틀림없이 우리 국궁은 발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이 왜 나는 배정 안 해주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죠. 절대 그런 생각 마시고 내가 건강을 찾고 내가 정확하게 판정하면 협회에서 심판위원장이 언제든지 그분을 알아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그 심판은 훌륭한 스타 심판으로 배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림픽 심판 할 때 모르고 갔습니다. 아시아 선수권대회 심판을 보러 갔어요. 그냥 갔어요. 협회도 몰랐어요. 왜? 그 당시에 막 영어도 잘하고 할 때가 아니니까. 우연히 내가 아시아 선수권대회 심판을 보러 갔어요. 그때에도 심판의 애기였습니다. 우리 국내에서도 제가 심판위원장도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국제 심판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죠.
그 앞에서 나와서 세계 레슬링 연맹위원회에서 나와서 시험을 볼 사람은 $100를 내고 시험을 이렇게 앉혀놓고 그렇습니다. 이만큼 안 해요. 거기도 세계 각국에 나오니까 $100를 내고 시험을 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에도 애기 심판이잖아요. 국내 심판위원회도 아니고 그리고 국내에서도 잘하는 심판도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심판을 봤어요. 그런데 머릿속에 갈등을 했어요. 야, $100면 그 당시에 20몇 년 전, 약 30년 전에 $100면 11만 원 정도 꽤 큰 돈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조표공사 물건이 77만 8천 원이 번복했으니까요. 그런데 갈등을 잠깐 했어요. $100를 내고 내가 시험을 볼까? 보면 될까? 그런데 하여튼에 내가 한국에서도 아직까지 훌륭한 심판이 아닌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과감하게 $100를 내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필기 시험은 영어로 나옵니다. 아까 러시아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단해요. 왜? 우리 국궁의 용어니까요. 우리 레슬링의 용어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약 90%가 통과해요. 필기 시험이. 그런데 실기 시험을 5일 시험하는데 5일 동안 전부 그 등록한 사람들 여러분들도 지금 시험 칠 거죠? 그런데 그건 다 배정을 해요. 매트가 3개 있으면 거기서 내가 A 매트, B 매트, C 매트 돌아가면서 5일 동안 심판을 봤어요. 그냥 나는 합격한다 생각 안 하고 올림픽 심판 시험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나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이거 그냥 있는 대로 봤어요.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이렇게 계시다가 그런데 제가 1등을 했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제가 그때는 나이가 젊었죠. 제가 세계 레슬링 연맹에서 발표로 1등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처음이죠. 아시아에서 무시받다가 한국에서 무시받다가 다 유럽은 조그만 나라가 많습니다. 표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시아를 무시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저런 심판이 있냐 이렇게 협회로 문의가 왔습니다. 한국에서도 저런 심판이 있었냐? 제 자랑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제가 협회에서도 누가 도와주지 않고 제 스스로 아시아 세계 최고의 심판이 나도 모르게 하나씩 올라가서 최고의 심판이 되겠더라고요. 왜? 그 경기만 열중하다 보니까 어느 선수를 봐줘야지, 어느 선수를 해줘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오직 홈코너, 청코너만 보고 내 생각대로 제가 시간만 많으면 또 비디오가 있습니다. 저는 점수가 나는 순간에 제일 빠르게 점수를 듭니다. 1점이면 1점, 2점이면 2점. 내가 실수할 수도 있어요. 내가 실수하면 주신다 부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킬 대로 그냥 가감하게 그렇게 심판을 한 10년 동안 보다가 보니까 내가 어느새 최고의 세계 심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지도자들이 누가 심판을 잘 보고 누가 깨끗하게 보고 누가 공정한가. 그래서 제 얼굴 좀 특이하죠. 털도 많고 한국이 치고 그죠. 그래서 제 별명이 그놈들은 일본하고 한국하고 잘 몰라서 라스트 사무라이 처음에 별명을 짓더라고요. 라스트 사무라이. 일본하고 한국을 잘 모르니까. 왜? 심판을 칼같이 잘 뜯는다고. 빠르게 판단한다고. 그래서 내가 자편이 아니다. 코리아다. 그랬더만 그 다음에 코리아진. 지금은 타이거진으로 그 사람들이 나를 호랑이 정색했다. 이래서 타이거진이라고 별명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이 협회에서 우리 사무차장에 계시죠? 협회 심판위원들, 위원님들 계십니까? 네, 위원님들도 계실 겁니다. 위원님들이 자기 잘하는 사람이라고 그 전국 체질이나 좋은 심판 넣어주는 게 아닙니다, 절대. 이 위원님들이 보시고 깨끗하게 잘 보고 정확하게 판단 빨리 하고 저 사람도 스스로 판단을 잘 하니까 그는 훌륭한 경기에 심판을 넣어주시는 겁니다. 맞습니까? 위원님 어떤 분입니까? 아니, 아십니까? 앞으로 차장님 또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협회에서는요, 우리 심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합이 많죠? 1년에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지방 시합까지 하는 것도 많죠? 지방 협회장님이나 우리 대한국궁협회에서요, 최우수 심판의 트로피를 줘야 됩니다. 지금 있습니까? 아니, 오늘 시장 있는데 매 경기 때마다 우리 종목 말고 LED 종목은 매 경기 때마다 최우수 심판상을 한 사람 줍니다. 지방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뭐 비록 전국체전에 가서 심판을 못 받지만은 뭐 전라남도 심판에서 최우수상 심판하고 트로피 받으라면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맞습니까? 거기다가 지금은 국궁이 제일 큰 시합이 전국체전이죠. 전국체전에서 내가 최우수 국궁 심판상 트로피 하나 갖다라면 영광스러워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일 많은 사람이 해마다 많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합이 한 10개 정도 있죠. 아니 지방은 지방에서 하는 사람이고 협회대가 한 10개 정도 있습니까? 7개. 1년에 7분이 받으면요, 여러분들 10년이면 70개 받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자랑스럽게 내가 최우수 심판상을 받았다, 소주 한잔 받고 술 한잔 하고 어디가 자랑할 수 있죠.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차장님 꼭 그 회장님한테 건의하셔가지고 지방은 회장님 가서 하면 돼요. 우리 국궁 협회에서도 항상 최우수 심판 지도자, 최우수 심판 트로피 하나씩은 드리는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씩 하면은 우리 심판 여러분들도 정말로 저거 하나 하기 위해서, 저거 하나 트로피 하나 받기 위해서 다 열심히 하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심판을 볼 것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았죠? 5분 좀 남았습니까? 자, 여러분들, 내가 원래 1시간 반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할 이야기도 많고, 내가 1시간 줄이다 보니까 내가 두서없이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다음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다시 찾아뵙고, 다음은 비디오도 좀 틀고, 또 우리 국궁도 또 연구를 좀 더 해서 내가 한번 올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질문사항 있으면 받아드리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조금만 자꾸 질문 하나 하세요. 그래도 뭐, 이래 많은 사람 중에서 질문 하나 안 하면 내가 강의를 잘못한 거기 때문에. 예. 여기 전부 다 1년 초하신분들 지금까지 계속 내자는 마음이 계시는데 자락이야. 정말로 심판의 자세가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과연 지금 오늘 우리가 앞서가는 거와 어제 들은 오늘 들어서 그렇구나. 심판의 자세가 뭔지 좀 자세히 가르쳐주세요. 자, 심판의 자세라는 거죠. 아까 제가 문제에 설명했죠. 내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사실 국궁을 이야기했죠. 우리 사무처장님이나 해서 우리 올림픽 심판을 보면서 이 이야기를 좀 많이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국궁 심판은 솔직히 말해서 내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세계 최고 심판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자랑이 어떻게 보면 자랑이죠. 그런데 자랑이 아니고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국궁이기 때문에
세계로 나갈 수 있고 아시아로 나갈 수 있는 훌륭한 국제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시라. 이래서 여러분들한테 강연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고 이해를 해주시겠습니까? 틀림없이 제가 볼 때 10년 안에 운동은 대한민국 최고의 스포츠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절대 제 자랑이 아닙니다. 세계로 여러분들도 뻗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